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시장 상황이 변동성이 엄청나게 지금 크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럴 때가 아마 여러분들이 더 불안해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가진 알트코인은 시빅만큼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골렘만큼 아니면 룸네트워크만큼 상승도 안 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폭락하면 와 나는 진짜 골로 가겠구나. 그리고 비트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지금 수렴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은 진폭을 안 그리기 때문에 더 많이 불안해 하실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거래가 이제 하는데 거래가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볼륨량이 수반되는 거래가 있으면 불안해 하지 않으실 텐데 딱 차트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볼륨이 거의 없어요. 볼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차티스트 분들은 아마 이러다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차트적 관점으로 봤을 때고 제가 왜 폭락하지 않겠다고 제가 생각을 하냐면 지금 현재 세력의 어떤 의도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이더리움도 그렇고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 있죠. 이오스라든가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XRP라든가 이런 친구들을 지금 어느 정도 키워놓은 상태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현재는 미들캡 마켓하고 로우캡 마켓에 있는 코인들 있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지금 순환매 펌핑에 있는 여러 가지 코인들, 그런 코인들 위주로 지금 사토시 마켓에서 어느 정도 야금야금 키워놓고 있는 현재 상태예요. 파일을 야금야금 다시 도미넌스로 올려놓고 있는 상태고, 이 바톤 터치가 이더리움으로 오늘 중에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해외 차티스 중에는 이더리움이 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러겠어요. 제가 이제 누누이 몇 년 동안 봐왔던 사람들인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은 그냥 수렴 중이다. 걱정하실 만큼 그런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들이 걱정하셔가지고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5% 상승했다. 이더리움이 10% 상승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알트코인들이 급작스럽게 15% 내지 20%가 급작스럽게 동시다발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 이게 하루나 이틀 정도 갔을 때, 그때는 패닉셀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지금은 가만히 보세요. 비트코인은 횡보를 하고 있거나 플립으로 하락할 것 같으면 상승하고, 어쨌든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캐시나 아니면 XRP는 지금 현재 그냥 저점을 계속 다지고 있는 중이에요. XRP가 먼저 치고 나가면서 저는 이쪽 부분보다는 라지캡 마켓에 있는 코인들이 좀 약간 반등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미들캡하고 로우캡 마켓에 있는 코인들은 룸네트워크하고 시빅이 주류를 이뤄서 펌핑을 이뤘는데 이 바톤 터치를 다른 코인으로 아마 넘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대세 하락론을 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한테 이제 댓글 다시면서 이제 부정적인 견해를 피시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대세 하락론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알아서들 판단하시고, 어디까지나 그냥 자기 그릇에 맞게, 그죠? 무리한 대출을 끼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어느 정도 부담스럽지 않은 한도 내에서 그냥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위험한 장세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각자 그런 건 알아서 판단하시고, 자,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서산 153 농장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저한테 전화번호나 아니면은 주소 좀 알려달라고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있으면 감자 캐는데 한 박스 보낼게요. 그래서 예전서부터 항상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힘이 되게 많이 됐거든요. 근데 비단 이 서산 153 농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응원 댓글 해주셔가지고 저는 제가 세상하고 소통하는 게 유일한 창구가 유튜브밖에 없거든요. 제가 딴 데 나가서 사람을 많이 만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근데 진짜 감사하죠. 그래서 아마도 감자 수확기가 지금 하우스 감자가 11월달부터 12월달 초까지가 제가 수확기로 알고 있는데 수확을 하시나 봐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굳이 받지 않아도 난 이미 받았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되게 좋은 댓글 써주시면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 커피라도 사주고 싶다, 식사 대접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시는데 저는 진짜 그런 댓글 하나하나 볼 때마다 진짜 실제로 내가 받고 먹었다 이런 느낌을 진짜 받거든요. 진짜 모든 분들한테 진짜 항상 감사해요. 예, 진짜 감사하게 진짜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건 그냥 말씀드리고, 자, 지금서부터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종합적인 뉴스나 아니면 트렌드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저께 이제 코인리스에서 이런 뉴스를 아마 이미 보셨을 거예요. 뭐 바이낸스를 미국 사용자들한테 지금 이게 밴시키겠다, 폐쇄시키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면은 이거 가상자산 시장에 이거 급락이 오는 거 아니야? 이거 패닉이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OKEX부터 후오비부터 버드가 되게 난무하는데 이 지금 창펑자오가 이런 얘기에 관해서 이제 언급한 거에 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대충 어떻게 트렌드가 흘러가겠구나, 이게 진짜 버드를 유발하는 건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야 이거 되게 오래된 뉴스인데 버드 만들지 마라, 이런 식으로 부정론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어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그리고 야, 이거 버드 이거 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어떠한 버드보다 이게 진짜 그거다, 이런 거를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되게 오래된 뉴스다 2019년도와 같이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야 5년 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되게 너무 늦었다, 하여튼 이런 말에 관해서 비아냥거리죠. 근데 저도 가상자산 투자하면서 바이낸스가 전 세계에서 볼륨량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뉴스를 보면 심장이 덜컥 할 수도 있어요. 이 시그널을 보면. 근데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더 블록 크립토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바이낸스는 미국 사용자가 플랫폼에 액세스하는 것을 차단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은 심장이 덜컥해. 근데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있어요. 더 블록에서 얻은 이메일은 사용자가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자금을 인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90일이면 언제예요? 자, 지금서부터 90일이면은 내년 1월달 중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좀 극심한 조정이 오는 시기가 1월달 중순에서 1월달 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시점이거든요. 비트코인 랠리와 그 전에는 이 90일 동안에 비트코인 랠리와 알트코인이 어느 정도 순환매 장세에서 좀 파이를 어느 정도 키워놓은 상태가 90일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 실제로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리고 언제나 말 바꾸기를 중간에 항상 해왔어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OKEX 후오비도 지금 버드가 난무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소리 소문 없이 또 다른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90일간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 크게 지금 상황에서 걱정할 일은 일단은 아니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장세를 그냥 전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하고, 바이낸스에서 보면 어저께 이게 제가 저녁에 정보를 수집하다가 본 건데, 이걸 어저께 저녁에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CVC, 지금 CB코인이죠. 이거를 바이낸스에서 50배 마진짜리 상품을 런칭을 했대요. 선물 시장을. 근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잘 막 180원, 막 175원, 190원 막 이렇게 가려고 하는 CVC가, 자, 이 런칭 나온다는 바이낸스의 이 트윗이 나오면서 그때서부터 CVC가 조정 장세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숏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게 런칭이 들어간 거예요. 훗날 또 50배 마진을 이용해서 롱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어쨌건 급격하게 며칠 동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자, 이 도박꾼들, 이 선물 상품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숏을 치려면 이 상품을 출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대다수의 전문가들도 어저께 그런 견해를 폈거든요. 야, 이거 이러다가 이제 CVC 하락하기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급상승해서 먹고 50배 마진 숏을 친 사람들은 지금 수익이 되게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CVC가 알트코인 중에는 그나마 그래도 50배 마진짜리 들어갔다는 의미는 시총 자금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아무리 바이낸스가 아무리 어떤 코인을 리스트업 시키고 어느 순간 리스트 아웃 시킨다고 하더라도 50배 마진짜리 이렇게 상품까지 출시할 정도면 인정받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이 50배 마진짜리 상품에 등재되어 있다. 그거는 이미 생명력으로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더리움이 $500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어저께 밤서부터 오늘 아침까지도 대부분의 해외 인플루언서들이 되게 많이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뭐 급격하게 폭락을 해봐야 $14,800 이 정도 선에서 그 저점을 형성하지 않을까. 그리고 올라가면은 그냥 수렴 부분이 이번 달 말까지는 어느 정도 하면서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500를 일단 찍고 그 다음에 12월 달 가서 나머지 $300를 찍으면서 $800 선에서 아마 올해는 2020년 말에는 마감을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걱정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 2021년 1분기까지 ECB 라가르드 총재가 예견하는 게 뭐냐면, 이게 그 유럽 중앙은행이잖아요. 지금 돈을 코로나19 그 백신과 상관없이 돈을 많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찍어내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통화 바스켓이라는 게 있어요. IMF 통화 바스켓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예전에는 달러가 73%까지 차지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86년서부터 지금까지 2020년까지 흘러서 지금은 유로화 비중이 점진적으로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뭐 달러를 넘어섰다 이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통화 바스켓에서 하여튼 차지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달러도 양적 완화가 아마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돼서 복귀를 하든 바이든이 지속적으로 이미 당선됐다 그거를 포문을 열어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피든 어차피 그 일은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ECB도 돈을 지속적으로 풀 거다라고 예견했기 때문에 돈 값어치의 하락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차트적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속적으로 사실은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그죠? 2019년서부터 급속도로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서부터 양적 완화를 더 많이 했거든요. 코로나가 전 세계 창궐하면서 더 많이 FED 같은 경우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데, 우리는 당장 이 폭락 장세가 비트코인부터 해서 주식시장의 폭락 장세를 그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올해 연말에 폭락을 해서 내년 1분기 가면 폭락을 할 거다. 그죠? 근데 그거는 개인의 견해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양적 완화를 더 많이 해서 돈 값어치가 하락할 거니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가상자산이든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베팅을 하는 격이고, 그 반대로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이제 하시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차트를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다시 급격하게 상승을 할 거라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 견해를 그렇게 피는데, 여기 트렌드 라인을 보시면 아무리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고점은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는 아무리 2022년이 됐든 2023년에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달러 값어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베팅을 한 거예요.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 당연히 가상자산 시장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어떤 그런 상태이고, 전 세계 사람은 안전자산으로 금이라는 가치 저장 수단에서 지금 디지털 세상으로 넘어가면서 비트코인을 위시로 해서 가상자산 쪽으로 트렌드가
살짝 와전되고 있는 지금 이제 현재의 상황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편으로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이 비트코인이 고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으실 수도 있어요. 이런 뉴스를 보면 금 주식 다 제치고 넘사벽 수익률 올해 2배 뛰었다. 여기 비트코인이란 얘기는 일단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주요 자산 수익률 비교해보니 117% 뛴 비트코인 올 최고 수익 낸 자산. 이건 또 사실이에요. 비트코인이 금이나 은보다 성장성이 되게 가팔랐어요. 주식보다 오히려. 자, 그래서 댓글을 보시면 아직도 부정적인 댓글이 되게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또 떠넘길 호구 물색하네. 저러다 폭락하는 게 한두 번인가. 내리는 건 비교 안 하냐. 내린 건 3배 넘게 내렸는데 지금 사면 지옥 구경하게 될 거야. 넘사벽은 아파트 가격 2배 이상 오른 것 같은데 문재양이 시세 조작한다. 뭐 하여튼 부정적 댓글이 되게 많아요. 이 의미는 뭐냐면 이런 뉴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반 대중 참여자들 중에 고인물들 빼고, 우리같이 이제 고인물들 빼고 나머지 신규로 오신 분들은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대서특필에서 TV에서 보도를 하지도 않아요. 지금 현재 장세. 예전에는 $10,000 넘고 15,000원 정도까지 갔었으면 그때 TV에서 난리도 아니에요. 막 뭐 그것이 알고 싶다부터 해서 뭐 여기저기 막 떠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좀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하나를 찾아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더리움이 처음에 ICO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2014년도 7월 22일 날 ICO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 ICO 가격이 얼마였냐면 0.30달러예요. 0.30달러면 이게 얼마냐면 340원? 340, 50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350원이라고 치고 이더리움이 하나에 350원이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 보세요. 그리고 그 ICO 방식이 뭐였냐면 시간에 따라서 하루하루 이더리움 개수를 적게 줘요. 이더리움 개수를 적게 주는데 처음에는 2,000개, 그리고 그 다음엔 1970개, 그 다음에는 또 30개 줄여서 이런 식으로 ICO가 형성이 됐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가격에서 폭등을 안 하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폭락할까봐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절에 2014년도에 이 ICO를 참여하셨던 지금 국민은행의 가상자산 수탁관리 서비스 커스터디 서비스 진행하시는 정우현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더리움을 전파하신 분이에요. 그 외에도 제가 이제 존경하거나 추종하거나 그런 몇몇 분의 인플루언서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일단은 그분을 대표적인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2014년도에 이더리움을 개당 350원에 ICO에 투자를 했었을까요? 자, 우리 대중들은 만약에 내가 2014년도에 가면 난 그때 투자를 했었을 거야. 2012년도 가면 그때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었을 거야.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뭔가가 있어요. 그분들이 보시는 이 시장에 뭔가가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우리 대중이 만약 그 시절에 갔었으면 이렇게 안개가 자욱하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과연 투자를 진행할 수 있었을까요? 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자, 이게 안개가 자욱해요. 우리 대중들은 만약 그때 그 시절이면 이 위에, 안개 위에 이런 건물들이 보여 있고 건설되고 있다는 거를 몰랐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이거를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내가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게 안개가 100% 완연하게 거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이에요. 그게 XRP가 됐건 비트코인 됐건 비트코인 캐시가 됐건, 그죠? 루머도 많고 비트코인은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이 되게 굳건해졌는데, 그죠? 아직까지 법률안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인 거예요. 이 시가지가 보이지가 않아.
이게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여기가 어떤 쾌창한 날씨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회색빛 도시가 아니라. 그럼 그때 가서는 가격이 얼마가 돼 있을 것 같으세요? 많은 대중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 있을 때쯤이면. 저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2014년도에 이더리움을 350원을 주고 개당 ICO에 투자하셨던 사람들은 그만큼 리스크를 안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런 건물조차 보이지 않았을 때 티켓팅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게 고점이다 저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지만 시간이 흘러가서 한번 보자고요. 향후 어떻게 되나. 자, XRP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지금 많이 진폭을 못 그리는 알트코인들 있죠. 헤드앤숄더 패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XRP도 마찬가지로 저는 어느 순간이 되면 12월달 뭐 스파크 토큰? 그것을 통해서 저는 좀 약간 지금과는 좀 판이하게 장세가 좀 틀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 리플사에서 XRP를 매수를 하면서 처음으로 자사주 매입을 했다. 그래서 소각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BNB가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를 하고 상승하는 이유가 창펑자오가 바이낸스를 통해서 BNB를 매입해서 소각을 해서 태워버리니까 사실 상승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XRP를 매집하기에는 욕하는 사람이 되게 많지만 저는 XRP 추종자는 아니에요. 근데 나쁘지 않게 봐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게 만약에 지금 500원이라면 내가 그런 얘기를 안 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눈에 이제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베리 실버트가 이제 어떤 한 얘기를 하는데 바운더리 서비스 기록에 따르면 비트메인하고 마이크로비트 이 두 사에서 만들어낸 비트코인 마이닝 어떤 그 장비들이 2021년 4월 달까지 매진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 광산 업체들이 비트코인 마이닝 산업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더 많이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시세가 뭐 14,800달러가 되든 얼마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이 산업에 관해서 되게 밝게 보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부정적인 댓글들이 간혹가다 달리는 것도 있어요. 너무 베리 실버트를 맹신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개개인의 판단이고, 가장 중요한 건 2016년에 6년부터 이 시장에 있으면서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 수익률이 탑5 안에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탑3 안에 들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관찰을 할 때, 이 시장을 관찰할 때 베리 실버트나 DCG 그룹에 관해서 좀 많이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란 말씀을 예전에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견해에 따라 틀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장에 되게 늦게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찰리 브라운이 베리 실버트를 맹신한다라는 얘기가 그것에 관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는 어떤 사람 말에 더 편을 많이 들어야 될까요? 저는 당연히 저보다 수익률이 훨씬 크고 이 시장에 저보다 한 발 먼저 들어온 사람들 말을 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한국에서 수익률 되게 높았던 사람이 그런 말을 했었기 때문에. 그건 뭐 알려진 분일 수도 있고 알려지지 않은 분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전이 알고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냥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이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부정적이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뭐 댓글에서 막 논쟁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 괜히 서로 되게 피곤하잖아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전에 비트코인 대비 사상 지금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금 사토시 마켓에서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오스도 그렇고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이 오히려 시빅이나 아니면 뭐 마나나 뭐 룸네토크나 이런 거보다 되게 못해요. 사실은. 근데 이게 계속 바뀐다니까요. 이 트렌드 자체가.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스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렇다고 이게 뭐 사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대중들이 생각하는 거를 뛰어넘는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드포크 하니까 이게 시세 진폭이 있을 거야. 그러고 나서 시세 진폭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마 다 팔아버릴 거예요. 하드포크가 설상 있다라고 하더라도 15일 이후에 15일 전에 상승이 없다면 그러면 그 이후에 며칠이 지나서가 됐건 그 전에가 됐건 시세 진폭을 반드시 그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항상 뛰어넘는다고 그냥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저도 그냥 홀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메이저 중에 메이저니까. 그리고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이더리움 2.0이 출시 임계값에 10%에 입금됩니다. 지금 아시죠? 이더리움 2.0이 구현되면서 비탈릭 부텔린도 이 지갑에 본인 이더리움을 보냈고 나머지 사람들도 계속 보내면서 포세인테이지가 5.6에서 7.8, 9.0에서 10%까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기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프로세싱은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더리움도 그냥 저는 홀딩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시세 분출이 오늘 정도에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희망회로를 한번 돌려보는데 뭐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에 관해서도 댓글 다시는 분 중에 좀 부정적이게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에 이 코인들이 들어가서 이 코인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어요. 원래서부터 G캐시를 전 가지고 있었고, 자, XRP는 요 근래 하여튼 한 2년 됐나? XRP를 가지고 있던 건 2년 정도 됐고, 스텔라 루멘은 XRP를 가지고 있으면서 알게 되면서 스텔라 루멘을 추종했고, 라이트코인은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호라이젠은 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상품으로 들어간 게 2018년 여름 정도였거든요. 근데 제가 호라이젠을 갖고 있던 거는 2017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당연히 여기서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오 해킹 사태가 발생되면서 이게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변하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고, 이더리움은 당연히 가지고 있었던 거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트코인 캐시는 당연히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게 이제 부합된 게 사실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니까 추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냥 그렇게 보면 돼요. 거기다가 더 보증수표인 거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니까 더 보증수표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할 뿐이고, 그래서 어쨌건 부정적이게 생각하실 분들은 그냥 부정적이게 지속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저같이 그냥 이 시장 되게 잘 갈 거다, 긍정적이게 갈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안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시빅이든 마나든 룸네트워크든 GNT든 골렌코인도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어쨌건 저는 괜찮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아마 아시겠지만, 기억하시겠지만, 그냥 이런 와중에 그냥 수익을 보시면 돼요. 그냥 수익 볼 사람은 수익 보면 되고, 패닉해서 그냥 빠져나갈 사람은 패닉해서 빠져나가면 되는 거고, 자기 그냥 그런 내에서 부담 없을 정도 투자를 한다면 저는 사람에 따라 틀리잖아요. 1억이란 돈이 10억이란 돈이 부담 없는 사람이 있는 거고, 몇 천만 원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는 거고, 몇백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는 거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부담스러운 어떤 그 상한선을 넘었을 때 거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죠. 저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 분수껏, 자기 그릇 내에서 그렇게 움직이면 뭐가 걱정이 되게 많이 될까요? 지금까지 샬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